어제 뉴욕 증권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하락세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고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주와 성장주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 중에 하나인 골든글로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배타성, 또 부패 의혹 등과 관련한 변화를 거부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큰손인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이 골든글로브와의 관계를 절연하고 있고 톰 크루즈 등 슈퍼스타들이 골든글로브 보이콧 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메이저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정리합니다. 중석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 증시가 아침부터 하락세였는데 결국 하루 종일 반전 없이 하락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인플레 우려 속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시작부터 안 좋았는데 그런 날은 또 보통 중간에 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어제는 하루 종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안 좋죠. 이틀 연속 안 좋습니다. 오늘은 맞아요. 다우가 안 좋네요. 마이너스 1.32%로 다우가 가장 지금 좋지 않고 S&P 500이 마이너스 0.92%. 나스닥이 어제 가장 안 좋았는데 오늘은 워낙 어제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은 마이너스 0.16. 그나마 어제보다는 좀 나은 편인데 아무튼 이틀 연속 빅텍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일제히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래서 월가는 어제 이렇게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의 좌절감이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었고요. 그 전장이 그 7일 금요일장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지속 가능한 반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하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장이 금요일장이었잖아요. 7일 지난 7일. 근데 금요일 아침에 4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지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주목했던 일자리 데이터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았고요. 고용 창출이 잘 되지 않은 그런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은 좋게 마무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식시장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괜찮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됐고 또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이제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정작 금요일은 괜찮았는데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시장도 도대체 이게 뭔지 떨어지려면 금요일부터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 금요일은 오르고 월요일 날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혼란이 주식시장에 밀어닥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 증시를 보면은 역시 주식시장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석한다는 게 좀 요즘 같은 이 주식시장 모습을 보면 좀 무의미하지 않은가. 무의미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경기 회복 속도라든가 연준의 테이퍼링 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는다. 다만 채권 수익률이 너무 낮고 주식시장의 그 주식 가격이 너무 지금 높은 상태라는 점, 그런 점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오르건 내리건 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렇게 한 며칠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갑자기 떨어지고 좀 이런 모습이 계속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사람들이 가치주에 끌리고 있다. 그동안 이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것이 성장주 기술주였는데 이제는 경기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인플레가 우려되는 시점이 되니까 성장주나 그 이런 기술주에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졌고요. 이제는 가치주, 다우지수에 있는 그 가치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상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거래가 앞으로 당분간 유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거죠. 성장주에 있는 돈을 빼서 가치주로 옮기고 있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미국 증시의 90%가 기관 투자자예요. 네. 예, 개미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들의 한 10%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의 어떤 규모 면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돈 빼면 출렁이고 떨어지고요. 그거를 견뎌낼 개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며칠 그냥 돈을 확 빼버리면 확 떨어지니까 그럼 개미들도 견디지 못해서 쫓아서 역시 던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게 반복이 되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버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져 있으면 싼 가격에 다시 또 들어가서 사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나 개미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참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뭐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네. 최고의 뉴스는 역시 골든 글러브 네, 상입니다. 네, 지금 뭐 아카데미 시상식과 더불어서 지금 가장 명성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상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각계의 외면을 받으면서 이제는 골든글러브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네, 평까지 네.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고질적이고 오래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제 모두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 남녀차별, 뭐 배타성, 네, 네. 배타성 문제 그리고 이제 부패 의혹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글로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네.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이 골든글로브를 이제 보이콧해야 한다는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아마존 스튜디오, 요즘 그 헐리우드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스트리밍 업체들도 골든글러브 시상식 보이콧을 공개 선언했고요. 네. 이 골든글러브와의 관계 단절을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이 또 앞다퉈서 골든글러브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말 사면 초가의 위기에 지금 골든글러브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골든글러브 상의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주관하는 그 주체죠. 주체들입니다. 네, 네. 시상식을 주관하는 주체가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잖아요. 맞아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 HFPA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하죠. HFPA인데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그야말로 본원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하면 적폐입니다. 적폐. 그래서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정말 그 적폐 중의 적폐이기 때문에 이 적폐들을 쳐내지 않고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의미가 없다. 이런 그 목소리가 네. 완전히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문제냐? 일단 87명 굉장히 소수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누구도 더 추가되기도 어렵고 시립을 안 받는다면서요? 딱 그 87명이 네.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의 어떤 수상 내용과 아카데미라든가 다른 그 상의 수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요즘 들어서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골든글러브를 보면 아카데미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골든글러브 따로 놉니다. 완전히. 네, 이제 네. 그런 이유가 이 87명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들이 아주 적폐 중에 적폐가 되고 있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맞아요. 있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폭로된 의혹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인종차별 뭐 배타성뿐만 아니라 뭐 특별히 또 누군가 잘해줘야 될 사람에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베네핏 혜택을 주면서 이 뇌물 같은 것까지 제공하는 그런 그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특정인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뇌물로 보이는 정황까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또 소수계라든가 네. 뭐 여성이라든가 이런 또 주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완고함이
정말 심각한 수준. 그래서 이 시상식의 보수화가 너무나 심화돼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시상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외신 기자 클럽이라 그러면은 사실 전 세계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렇죠. 기자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도 이거 웃기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만 그렇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카르텔화 돼가지고요. 흑인 회원도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인종차별도 지금 골든글러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건 틀림이 없는데 이 영화 미나리도 지금 대표적으로 골든글러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영화다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죠. 그래서 미나리가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분 후보에 올라서 아주 비중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윤여정 씨가 다들 아시다시피 여우 조연상을 수상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 이 미나리가 뭐 작품상, 감독상 중요 부분 다 배제됐고요. 골든글러브에서는 오르지도 못했고 유일하게 오른 게 외국어 영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건 코미디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외국어 영화에 오릅니까? 이 미나리는 물론 한국계 미국인 정희석 감독이 만들었지만 이 사람 정희석 감독도 미국에서 미국인이죠. 생활하는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자전적 영화죠. 미국인으로서의 자전적 영화인데 해픈 투비 코리안 아메리칸인 거지 이게 한국 영화가 아니죠. 윤여정 씨나 한예리 씨 같은 주요 출연진이 한국 배우고 한국어 대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영화 내용 그렇고 특히 영화는 미국 자본에 의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미국 영화예요. 네. 미국 영화인데 미국 영화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 영화가 아니거든요. 네. 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1980년대 미국 정착을 다룬 내용이고 윤여정 씨를 비롯해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 영화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헐리우드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라는 데가 얼마나 이게 폐쇄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인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간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주요 배우들이 다 한국 배우들이고 감독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네. 그럼 이거 외국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제작자가 브래드 피트잖아요. 그래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브래드 피트에게 농담도 하고 그래서 화제가 됐지만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브래드 피트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내가 좋아서 농담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윤여정 씨 입장에서는 제작자인데 그렇죠. 왜 영화 촬영하는데 너는 한 번도 제작자가 오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제작을 했고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간 영화를 어떻게 외국 영화로 분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골든글러브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절대로 외국어 영화로 분류될 수 없는 영화를 외국어 영화로 분류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만큼 소수계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 미나리가 주요 부분의 그 후보에 오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 외국어 영화의 후보에 오른 부분이 골든글로브의 문제점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회원 중에 87명 회원 중에 흑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3월에 밝혀졌어요. 이게 올해 3월에 2월에 시상식이 끝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시상식이 끝나니까 도대체 왜 이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전까지는 흑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심각하고요. 그래서 여론의 비판과 질타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뭐 외신 기자 클럽과 골든글로브에 대한 이 지금 추적 기사는 사실 LA 타임스가 맨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네, 네. 2월부터 이제 이 폭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골든글로브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가 됐는데. 이 외신 기자 클럽은 뭐 좀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자체 개혁 하나 발표했는데 1년 이내에 회원 20명 더 늘리겠다. 그리고 2년 이내에 회원 수 50% 더 늘리겠다. 이게 너무 알맹이 없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헐리우드 영화계는 한마디로 이 정도의 발표를 했다는 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제는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골든글로브를 운영하는데 가장 책임 있는 실세가 법률고문과 최고 운영책임자 CEO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싸우기로 한 겁니다.
근데 뭐 대형 스트리밍 업체들이 우선 골든글로브와의 단절을 그렇죠. 선언했어요.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업체들 하면 넷플릭스와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스트리밍 업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테드 서던더스 넷플릭스 CEO는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개혁이 될 때까지는 이제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 또 골든글로브와는 어떠한 이벤트 사업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이 넷플릭스가 선언을 했고요. 아마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스튜디오의 제니퍼 사이케 대표가 골든글로브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와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공식 선언해서 뭐 이렇게 되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큰 타격을 받게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또 뭐 헐리우드 스타들도 지금 다 보이콧에 동참을 했어요. 헐리우드를 요즘 가장 대표하고 있는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스칼렛 요한슨도 가장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들로부터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스칼렛 요한슨이 폭로했고요. 심지어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자신의 경험까지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 역, 또 조디악 영화의 형사 역할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도 동참했는데 이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근데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이러면서 보이콧에 동참했고 헐리우드 최고 톱스타죠. 탐 크루즈가 골든글러브 비판 대회에 합류했는데 탐 크루즈는 자신이 골든글러브로부터 그동안 받은 3개의 트로피를 반납하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의 외신기자협회에 대한 항의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제는 정말 모든 주체들이 관련 주체들이 다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도 시상식도 중계 안 하겠다고 안 하겠죠. MBC가 발표했네요. 채널4 MBC가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골든글로브 시상식 중계를 계속해 왔는데요. 내년 2022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중계 방송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올해도 690만여 명이 시청해서 역대 최저 기록, 최저 시청률. 그러니까 이미 골든글로브는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이제 MBC가 중계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존폐죠. 이거 환골 탈퇴해야 돼요. 환골 탈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탈퇴하고 새로 이 회원들을 모집해서 새로 가든지 그래야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든글로브는 없어질 것 같고요. 이런 식이면은 뭐 아마 뭐 다른 새로운 비슷한 시상식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차피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 같고요. 결국 이러면은 골든글로브는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미나리와 관계돼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많은 또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